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대박플러스 시즌3 선물옵션 초보탈출기의 양경석 멘토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6월달이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증권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참 일들도 많았고요. 어쨌든 간에 상반기를 결산을 했습니다. 이제 2, 4분기도 끝나고 상반기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소위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는데 보통 그 펀드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종가를 좀 유지를 하고 펀드의 수익률을 좀 맞춰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기관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의 투자의 보편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월말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또 반기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소위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종합지수가 다소 반등이 나와서 이번 주에 숨가쁘게 외적인 어떤 글로벌 마켓의 환경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 특별히 이제 그리스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2070포인트 위로 끝나서 207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13포인트 정도가 오늘 상승을 했죠. 어제 급락에서 다소 이제 약간 반등이 좀 나왔는데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등으로 잘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직도 글로벌 환경이나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한번 좀 풀어갈 텐데요. 최근에 시장을 대하시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외적인 재료와 또 악재들이 벌어지면서 글로벌 마켓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시장의 자의적인 어떤 수급의 문제라든가 한국의 어떤 그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특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또 기관 투자가들의 심리적인 위축이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을 좀 걸림돌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상당히 진통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디폴트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는 그러한 문제가 이제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디폴트가 곧바로 이어서 그렉시트, 소위 말해서 유로존에서의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유로존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인들은 상당히 우려감들이 좀 팽배하고 또 그리스가 경제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익히 아시다시피 그리스 문제가 올해 들어서 터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져 왔던 상태에서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이제 결론을 맺어가는 이러한 상태에 특별히 소위 피그스 국가라고 하는 저희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특히 이제 유럽 쪽의 정치적인 어떤 변화의 수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 규모가 좀 되는 그러한 나라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아마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동안 좀 힘들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도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미국의 소위 이제 정책을 보면 유로존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쉽게 꺼내지는 또 못하는 그러한 또 딜레마에 빠지는 그래서 상당히 내외적으로 또 우리 경기는 또 특별히 얼마 전에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내수까지 위축이 되면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경기 부양에 대한 15조 정도의 하반기에 돈을 좀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는 진작을 하는 쪽에 방향을 포커스를 맞췄지만 이러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내외적인 변수에 휩싸여가지고 좀처럼 시장의 방향이 좀 어려운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연말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투자의 원칙을 세우고 그러한 부분들을 가늠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러한 시장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6월로 이제 반기가 마감을 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7월 달에 대한 부분들을 또 조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한번 좀 풀어서 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종합지수 전체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업종별로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은, 대형주, 이제 코스피 200 분석을 제가 해드릴 텐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가 0.58%가 오늘 상승을 했고요. 특별히 종합지수는 0.67%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13.7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 대형주의 움직임은 그거보다 종합지수보다 상승률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대형주가 떨어진 반면에 뭐가 많이 올랐냐면 중소형주가 그러면 좀 많이 올랐겠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업종별로도 등락이 좀 많이 심했는데 특별히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시장을 상승을 선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원인에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전기전자 쪽의 하락, 특별히 삼성전자가 아침에는 시세가 강했었는데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시장의 그 상승 부분을 좀 많이 누르는 역할을 했다 오히려. 그래서 전기전자가 9,952 이게 지수가 되고요. 0.7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수의 상승 부분을 상당히 제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중소형주도 중소형주지만 전기가스가 2%대의 상승을 보였고요. 특별히 오늘 강세를 보인 업종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건설 업종이 되겠습니다. 건설업이 오늘 2.6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 중에서 단연 돋보였죠. 물론 대림산업의 상승 영향이 좀 컸다고 좀 보여지고요. 업종 대표주로서. 그 다음에 건설도 상당히 강했지만 증권 쪽도 1%대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증권 쪽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운수창고도 이제 2.3% 상승이 나왔고 전기가스 2%니까 건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운수창고 그다음에 증권 그다음에 중소형주의 반등이 좀 두드러졌고 그다음에 특별히 오늘 자동차도 조금 움직임이 좀 괜찮았습니다. 모처럼 만에 상당히 그 13만 원대를 위협했던 현대차가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13만 원 위에서 주가가 13만 원을 하회하지 않고 13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 주가가 좀 그래도 하락이 멈추는 듯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나마 조금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약간 역할을 좀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1%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수하고 방향이 반대로 좀 갔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0.7%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당히 시가총액 1위를 가지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간혹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만 하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들이 나와서 소위 말해서 좀 따로 놀고 있다. 그러니까 건설, 증권 또는 화학, 오늘 화학주도 좀 괜찮았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삼성 SDS는 오늘 4%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 전기가스 쪽에서 2.2% 올랐죠. 근데 전기전자, 그 다음에 네이버가 좀 하락을 했고요. 오히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았죠. 그죠? 현대차가 1.1% 상승을 했으니까. 자동차는 오히려 좀 괜찮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또 볼 수가 있고, 뒤로 가면은, 네. 이어서 이제 그, 시총, 다음 것들을 좀 보면은, SK CNC, 이제 소위 말해서 SK그룹들이 요새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왔고요. 오늘 그 다음에 LG도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SK라든가 LG라든가 이제 SK도 1.54%가 상승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케미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4%에 가까운 반등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LG가 4%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SK CNC가 3%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큰 흐름으로 보면 전기전자는 눌러놓고 나머지는 반기 종가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기에 마감을 그래도 괜찮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투자자별로 매매 패턴을 좀 살펴보면 답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를 좀 보도록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있어가지고 특별히 현물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한 그러한 메이저 시장 참여자는 역시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기관이 835억의 현물 매수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아주 강력하게 윈도우 드레싱을 표방한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투신하고 연기금이 되겠습니다. 투신하고 연기금은 요새 같이 좀 움직이는데 특별히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투신하고 연기금이 같이 현물을 좀 매수할 때는 주가가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어제와 다른 양상을 보였죠. 어제는 5천억 정도의 매도를 보이다가 종반전에 매도가 좀 상한이 좀 됐는데 환매수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어제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 끝나는데 오늘은 4,500억의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매수가 좀 활발하게 좀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글로벌 마켓의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쥐었다 놨다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다소 좀 떨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현물은 어쨌든 간에 윈도우 드레싱의 가장 강력한 요인은 투신과 연기금의 기간에 있었다. 이렇게 종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주체까지 이제 분석을 끝냈고요. 그러면 이번 이제 6월 달이 끝나고 7월 달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크게 봐서는 7월 달 또는 하반기 또 가까이 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어떠한 형태로 시장이 전개될 것이며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에는 7월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자, 옵션 만기 주간에 들어가는데 파생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다음 주의 전략까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시장에 반등의 포인트를 두고 옵션으로 본다면 콜옵션 쪽에서 프리미엄이 좀 살아나면서 풋옵션 쪽에 프리미엄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수 반등이 지난주에 참 제가 예측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나왔습니다. 코스피 200으로 255가 유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코스피 200으로 장중에 255.7까지 이제 선물로 255를 잠깐 상회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로 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좀 방송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 주봉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200의 주봉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주봉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상당히 이번 주 주봉의 모양이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주봉은 어느 정도의 모습이 그려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주봉을 분석을 할 때 시장의 에너지라든가 시장의 또 수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적인 글로벌 마켓에 일어나고 있는 외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처럼 쉬운 분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사하게 이러한 부분을 잡아낼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패턴들이 굉장한 수익의 성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특별히 파생 투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주봉 분석이 참 중요한데요. 자, 이 주봉 분석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우선 오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자, 5주 이동평균선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5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향하고 있죠. 자, 이게 5주 이동평균선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꺾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주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 소위 말해서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60주 이동평균과 120주 이동평균을 주가가
하회를 하게 될 때 상당히 주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잠깐 드렸었는데 일단 4주간의 하락을 마무리 짓고 지난주에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 반등이 나온 지수가 어디냐면 바로 그 전주에 음봉의 시작이었던 255 코스피 200으로 255종까지의 반등을 시연을 하고 자 이번 주에 외적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월요일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주말에 해결될 것으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많았었던 상황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악재로 돌변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어제 1.7% 정도 하락을 하다가 조금 낙폭은 좀 1.3%대 이렇게 좁혀놨지만 어제 깊은 하락을 경험을 해가지고 주봉상의 시가가 굉장히 떨어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떨어져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로 일단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주봉은 양봉의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양봉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낙폭이 과대했던 것을 잡아주는 그러한 형태로 반등이 나오면서 이 반등이 지금 어디까지 갈지 이 여건에 따라서 또는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향후의 주가들이 방향을 좀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주말로 가면서 소위 말해서 외적인 환경에 그리스를 둘러싼 외적인 환경 특별히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금방 사그러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 연관이 되어진 악재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가가 상승으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지금 상태에서 아주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구사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국내 기관들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과연 주식을 리스크 자산을 지금 과감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인가로 판단할 때 이러한 부분에 조금 약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러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라든가 재료의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예측이 난해한 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보수적인 방법인데 그렇다고 주가가 지금 그리스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무슨 갑자기 터진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여기에 대한 세계 은행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또 어떤 그 비상사태에 대비를 해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충격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충격도 과거에 우리가 상당히 험악한 정도의 시장이 악재 영향을 받는 그러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증권사를 중심으로 이번에 주가가 그리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악재를 받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3, 4년 동안에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박스권이라고 하는 2000포인트, 1980포인트나 2000포인트 정도는 지지가 될 것으로 보는 그러한 증권사의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상승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상승으로 마음 놓고 가기에도 지금 외적인 환경들이나 수급적 측면에서 걸림돌이 좀 많다. 이러한 부분에서 주가가 제한적인 상승과 제한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또는 수급적으로 시장이 갇혀서 적당한 선에서의 눈치를 좀 보는 이러한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주와 다음 주 한 2주 정도의 상황을 좀 예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상승 쪽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지난주에 고점을 상회하는 주가가 가기는 조금 버거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종합지수 코스피 200 지수로 255 라인
여기 60주 이동평균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비교적 이러한 부분들 코스피 200으로 250선, 255선 이 라인을 상회하는 주가가 나오기는 좀 버거울 것이다. 이렇게 일단 상단을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하락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의 어떤 그러한 그 시장의 반영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약간의 우려감이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5,000포인트 넘게 시장을 상승으로 끌고 왔던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최근에 4,000포인트가 깨지면서 급락을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7%, 3% 그냥 한꺼번에 한 10% 정도가 움직여버렸으니까 상당히 급하게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은 물론 반등이 좀 힘있게 나왔지만 소위 말해서 아직도 중국 시장은 소위 말해서 언스테딜리한 시장, 약간 안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의 시장 쪽에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리면 급등을 했다가 또 수급이 일시적으로 유치게 되면 어떤 재료에 의해서 급락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 한 10년 전 뭐 한국 시장에서도 물론 경험을 했던 우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좀 얘기를 하죠. 신흥시장인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언스테딜리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요새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이 5,000포인트 넘는 주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상해 종합지수가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는 이러한 부분도 아시아권 신흥시장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라든가 또 이제 과열 논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렉트로 인한 충격이 일단 받더라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단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주 정도의 하단을 예측을 할 때에 지지난주 그러니까 저점을 확인한 그때 종합지수로는 2,010포인트가 잠깐 깨졌었고요. 코스피 200으로는 246존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여기입니다, 그게 여기입니다. 이 저점은 이제 꼬리를 이렇게 달아놓은 건데, 여기가, 비교적, 7월 달에 저점을 확인하더라도, 추가적인 그 아래로의 하락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 245존 정도가 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크게 물량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2주 동안의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뭐냐면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245에서 255 사이에 박스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다. 이것이 확률 구간 안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의 확률 구간으로 일단 잡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는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별로 요새 증권사들에서 보통 그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주보다는 지수에 대한 부담이 글로벌 마켓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행태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도 굵은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 성향의 추천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특별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이제 7월 달로 들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철저하게 종목으로 봐서는 철저하게 실적이 담보가 되고 3분기, 4분기까지의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종목으로 압축해서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꼭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경기에 관련된 사인보다는 소위 중국 관련해서 지금까지 움직였던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살아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특별히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개별 종목 주식에 당분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투자의 행태를 결정하는 데서는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6월 말일이기 때문에 7월 달을 앞두고 또 서비스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 자, 월봉을 이걸 잘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이 좀 보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월봉은, 상반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4개월 상승에 지금
5월, 6월 2개월 하락입니다. 자, 그러니까 4개월 상승, 2개월 하락이니까 7월달은 다시 저점을 좀 확인하고 하반기, 소위 말해서 이제 3, 4분기쯤은 경기가 조금 호전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통적으로 2, 4분기가 좀 비수기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좀 별로 안 좋게 얘기들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물론 환율의 영향이라든가 글로벌 마켓에서 이제 경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풀어나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분기로 따져봤을 때는 2분기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에서 상당히 딜레마를 가지는 그러한 분기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하고 4분기로 가면서 좀 나아지는 형태를 좀 많이 보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7월 달은 하반기를 준비하는, 연말까지를 준비하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투자의 재편을 가져가는 그러한 형태의 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외국인들과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들도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통해서 연말 수익률을 노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2, 4분기에서 크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월봉 사이즈를 보면, 월봉을 보면 7월 달은 글로벌 마켓의 특히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열십자 형태의 7월 월봉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는 좀처럼 코스피 200이 257.5 내지 259 이 라인을 위로 상회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시장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또 하단 쪽으로 보면 우리가 1월 달에 경험했던 바대로 이제 소위 말해서 종합지수 2000포인트는 비교적 지금까지 약 한 3, 4년에 걸쳐서 저점으로 확인된 박스권의 하단 정도로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2000포인트, 근데 코스피 200으로 245 정도 하단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지수는 아닌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어서 7월달 월봉은 비교적 사이즈가 조금 작은 월봉의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자, 선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지금 베이시스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스피 200이 오늘 252.27, 252를 넘기면서 끝났습니다. 이번 주 중에서 들어서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서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9월물 선물이 252.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괴리율이, 오늘은 선물이 조금 덜 올라온 겁니다. 선물이 좀 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있었고요. 자, 이 괴리율이 0.34. 자, 그러니까 이론 베이시스가 0.83 플러스인데 실제로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선물이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약간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반등이 나왔지만 글로벌 마켓의 눌림이 아직까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결제 증감에서는 큰 변동이 없이 10만 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옵션 시세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옵션 시세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옵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옵션 시세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드릴 겁니다. 제 노하우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은 좀처럼 어디 다른 데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세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좀 드릴 텐데요. 간략하게 오늘의 그 시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일단 등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52.27이죠. 코스피 200이. 그러니까 252.5가 등가가 되겠고요. 자, 여기 코스피 200이 252.27입니다. 자, 이게 252.5 등가 라인. 등가 라인에서 프리미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가 라인에서 자, 콜, 이쪽에 콜입니다. 콜 옵션. 자, 이쪽이 풋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사가가 있고요. 행사가가 위아래로 쭉 나눠져서 이렇게 본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십자를 그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 또 제가 이게 복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등가 라인 기준으로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네, 등가 라인 기준으로 이제 열십자를 만들죠. 열십자 이렇게. 열십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열십자를 이렇게 쭉 만들면, 자, 이쪽이 콜 외가가 되겠고요. 이쪽이 풋 외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이 풋 내가가 되겠고, 이쪽이 콜 내가가 되겠습니다. 자, 행사가들 쭉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프리미엄만 좀 보면, 풋 프리미엄이 어제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상승률이 어제 컸었습니다. 그래서, 252.5 같은 경우가 어제 150%대 상승률을 좀 이상 보였어요. 0.9 정도였었으니까, 약, 이제 150%에서 200% 정도의 이 외가들이 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 주가가 반등이 나오니까 그 프리미엄에서 상당 부분 20%씩 이렇게 하락하는, 그렇죠? 풋이 20%씩 프리미엄을 반납을 했고요. 콜 프리미엄은 많이 살아나진 못하고 한 등가 기준으로 약한, 그러니까 10% 정도, 요거 250짜리, 약간 한 칸 내가 정도, 요 정도에서 10% 정도의 상승률, 이렇게 약간 프리미엄을 회복하면서 풋 프리미엄이 떨어졌다. 콜 프리미엄이 약간 오늘 올라오면서 풋 프리미엄이 떨어졌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시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주가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입니다. 상승 쪽으로 만약에 255 쪽으로의 반등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250을 다시 테스트하는 쪽으로의 반등, 이렇게 약간의 이 정도로 갈 것이냐, 이 정도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달라지는데,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변동폭이 적게 되면 외가에 대한 매도는 유효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부터는 종반전 형태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옵션 전략은, 종반전으로 감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콜이든 풋이든 간에 양쪽에 소위 말해서 시간 가치를 상쇄시키는 흐름이 어느 정도는 투자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도 전략이 일단은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매도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왜냐하면 매수의 변동을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프리미엄이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일단 매도의 형태를 띄는 것이 조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옵션에 대한 전략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강의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제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자, 오늘 열 몇 번째 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쉬어보진 않은데, 자, 옵션 시세표 뜯어보기.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 일반적인 강의, 선물 옵션 파생상품에서 강의 내용이라든가 일반적인 내용이 잘 들어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뭐 이론적인 교과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실전입니다. 실전. 자, 실전. 자, 실전입니다. 실전 위주로 제가 이제 오늘은 옵션 시세표를 아주 요것만 놓고 뜯어보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 됐는데, 자, 일단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자, 선물 옵션 종합 시세를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각 증권사 공이 HTS에서 이런 형태 정도로 거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에 선물 옵션 하나하나를 따로 뜯어보는 게 아니라 선물과 옵션이 여기 동시에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이 한 표에. 자, 이 표에 나왔을 때 일단 옵션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킹을 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이 이건 지금 오늘 것을 종가 나온 것을 한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등락률이 전부 다 없죠. 지금 하나도 없죠. 그죠?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딱 오늘 아침에 움직이기 전에 상황 그대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7월물하고 다 이어서 다음 월물, 자 8월물을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게 되는데 일단 7월물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옵션에서는 봐야 되는가. 자, 옵션을 챙길 때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 200은 파생상품 투자하시는 분도 이제 소위 말해서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코스피 200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200을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코스피 200은 항상 얘가 지금 얼마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주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하는 게 있습니다. 코스피 200. 251.26. 자, 251.16이다. 그러면 콜 252.5.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콜 252.5. 얘는 지금 현재 이 기준주가보다 위쪽에 있죠. 그죠? 얘는 지금 외가가 되는 겁니다. 외가가 되고 콜 250은 여기서부터 이게 내가가 되는 거죠. 그죠? 이 행사 가격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251.26에서 밑으로 쳐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요걸 등가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좀 해주는데 요거는 계속 등가 라인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풋 252.5 얘는 내가가 되겠죠. 얘까지는 이제 내가가 되겠고 얘까지는 얘서부터는 이제 외가인데 일단 코스피 200을 이 표를 보실 때 꼭 먼저 체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옵션이 며칠이 남았느냐 하는 겁니다. 며칠이 남았느냐. 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여기 옵션 잔존일은 공휴일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공휴일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제 남은 일수가 이게 이제 오늘까지 여기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 수, 목, 금하고 다음 주 월, 화, 수, 목 해가지고 8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얘는 9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공휴일까지 집어넣어서 날짜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날짜는 꼭 이거 공휴일까지 다 합한 날짜라는 걸 꼭 인식하시고 영업일수로는 며칠이다라는 걸 꼭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감안해야 되냐면, 자, 이게 행사 가격이 있습니다. 자, 행사 가격이 있고, 오늘 저 옵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선물 지수가 밑에 쭉 나와요. 이건 이제 선물이 9월물, 이렇게 나오는데, 자, 당월물부터 원월물까지 쭉 나옵니다. 12월물, 3월물, 6월물 이렇게 3, 6, 9, 12 이렇게 4개가 들어가죠. 4개가 쭉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 가격이 얼만데 선물이 이론 가격이 얼만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얘네들이 얼마다 하는 게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물에 대한 기본적으로 미결제 약정 중요하다 그랬죠. 미결제 약정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물도 지금 미결 약정이 2,742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3월 물, 요것도 472개, 299개, 이렇게 약간씩 거래가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게 주가 되지만, 이런 것도 참고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면 뭐를 판단하는 데 유리하다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얘가 이제, 지금 당월물 선물이, 9월물이 약 10만 계약 정도 미결제 약정이 있는데 잔존일이 73일 남았습니다. 잔존일 보면 73일 여기 73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는 지금 9월달 가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73일이니까 많이 남아있죠. 근데 옵션은 어때요? 옵션은 지금 7월물입니다. 7월물. 얘는 다음 주에 끝나는 거예요. 옵션은 다음 주에 끝나는 거고 선물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쫙 파악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한 번에 딱 보실 때 일단 코스피 200이 얼마, 그 다음에 옵션 잔존율은 얼마, 선물은 어떤 형태로 가고 있고 이론가 대비해서 컨텐코냐 백어데이시냐 이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가 대비 이론가보다
높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느냐, 선물들이. 그 다음에 떨어진 상태로, 백어데이션으로 간 상태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만기 가까이 가면 이 미결력정의 롤오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민감하게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옵션에 대해서만, 여기 보시면 10일 남았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등가 기준으로, 이게 행사 가격이 쭉 높아지는 거죠, 위로. 자, 낮은 가격부터 높은 가격으로 쭉 가게 되는데, 여기서 먼저 딱 보셔야 될 게, 날짜를 봤죠, 날짜. 8일 남았는데, 자, 시간 가치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시간 가치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자, 시간 가치가 제일 높은 게 어떤 건가? 뭐, 시간 가치가 제일 높은 거. 시간 가치가 제일 높은 게 콜옵션에서, 자, 250짜리 콜이 1.79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풋옵션에서, 250짜리 풋옵션이 시간 가치가 2.20 합니다. 자, 이 시간 가치를 왜 말씀드리냐. 자, 옵션의 가치는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시간 가치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여기서. 예를 들면, 만기까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만기까지 지금 이 코스피 200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외과에 있는 애들은 이 가격들은 전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준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예, 현재가가 여기 있죠. 현재가. 이 가격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제로가 됩니다. 외가는 제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격이 그냥 있다 그러면 풋은 어떻게 될까요? 풋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외가 프리미엄도 이거 전체가 전부 다 제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만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무조건 얘는 전부 다 외가는 무조건 제로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매수자와 매도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가치와 내재 가치를 먼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 2.20이라는 거, 얘는 지금 외가입니다. 이 250은 풋이 외가인데, 이 2.20은 만약에 주가가 251.26이 된다. 그러면 풋 250짜리는 외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가치 있는 그대로만큼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간 가치만큼 이것이 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2.2, 한 계약에 2.2다. 2.2다. 얼마짜리입니까? 2.2 곱하기 5 하면. 예. 100만 원짜리죠. 그죠? 예. 한 계약당 이것을 만약에 매도를 했다. 매도. 요걸 한 계약을 매도를 했다. 매도. 자, 매도자와 자, 매수자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자, 매도자는 수익은 매도 금액만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따로 이제 매도 매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옵션은 콜 매도를 하든 풋 매도를 하든 매도자는 수익은 매도한 금액만큼만 수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손실은 어떻게 되냐? 손실. 자, 수익과 손실. 매도자는 수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매도한 금액만큼. 왜? 최고 가격이 떨어져도 제로 이상으로 마이너스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라는 건 없습니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라는 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행사 못하면 그게 빵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매도자는 총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도한 금액만큼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최고 얻었을 때, 수익을 얻었을 때. 그런데 손실은 어떻게 되냐면 손실은 무한대로 됩니다, 이것은. 이 손실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매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240을 내가 매도를 했습니다, 이걸. 풋 240을 매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220, 230 막 갑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220 가면 240짜리가 20이 됩니다. 20. 0.4짜리가 20이 되는 겁니다. 몇 배가 올라요? 예. 약 500배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겨버리면
옵션의 프리미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그 프리미엄이 급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큰 변동이 나타나가지고 프리미엄이 막 치솟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데 매도를 했다. 그러면 그 손실은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이 매도자는 그래서 손실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자는 수익은 무한대고요. 프리미엄이 막 붙는 만큼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 잃으면 내가 이걸 매수했는데, 뭐, 콜을 매수하든 풋을 매수했는데, 그것이 행사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매수한 금액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게 매수자와 매도자의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분명히 그 부분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 가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리미엄에서 등가 프리미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등가 프리미엄. 제가 이 비교를 드리려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등가 프리미엄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장이 시작하기 전에 251.16이었습니다. 이때 콜 프리미엄이 252짜리가 1.75였고, 그 다음에 풋 프리미엄이 252.5짜리가 3.35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현재 그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252.27로 끝났죠. 코스피 200이. 252.27이 됐습니다. 근데 252에 근사했지만 아직 얘가 이제 등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오늘 1.83가 끝났어요. 조금 올라서 끝났죠. 그죠? 근데 얘는 얼마가 빠졌습니까? 얘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10% 이상 빠졌어요. 2점 몇 대까지 들어갔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올라온 거는 조금 덜하지만 얘가 빠진 거는 많이 빠졌다. 자, 이것이 뭐냐? 약간의 변동이 나왔는데 이제 옵션 잔존 기간이 종반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 가치의 하락이 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아까 그래서 제가 옵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매도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 전략이. 이 매도 전략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얘를 매도를 해도 되고 얘를 같이 매도해도 됩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고급적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를 보는데 이 시간 가치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내재 가치입니다. 이 가격에서 요 시간 가치를 빼면 나머지가 내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 시간 가치를 잘 판단하는데 종반전으로 갈 때는 뭘 집중해서 봐야 되느냐? 시간 가치가 지금 얼마 붙어 있느냐? 이 부분을 얼마나 상쇄시켜 버릴 수 있느냐? 매도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가져갔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부분을 옵션을 보실 때 꼭 보셔라. 자, 아울러서 자, 10일이 남았는데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8월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월물. 예. 자, 8월물입니다. 8월물. 자, 보세요. 8월물. 얼마입니까? 시간 가치가. 자, 45일 남았습니다. 45일 동안에 이 시간 가치가 4다는 겁니다. 그죠? 10일에 1씩 까먹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종반전으로 갈 때는 더 많이 까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 한번 보세요. 등가 프리미엄이. 예. 이 4.5, 5.2 정도 하죠. 그죠? 이 8월물.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물, 10월물 이런 것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옵션 시세표 보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노하우는 굉장한 노하우인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또 한번 강의 시간마다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옵션 시세표를 볼 때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 꼭 아주 엑기스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렵고 힘든 투자의 시기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 삼아서 성공 투자에 이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석 멘토였습니다.